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G2파워 기존의 추천 타점들이고 명확하게 무릎 자리에서만 추천을 하고 있죠.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자리, 발, 무릎, 여기는 박스 자리, 고점 박스 자리. 지금 여기 고점 박스, 상한가 다음 날 이후란 말이에요. 상한가 다음 날 이후에 박스 확인하고 또 여기서 재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무릎 자리, 여기도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 여기는 살짝 어깨 자리죠. 어깨 자리인데 추천한 이유는 위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 당시로는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보여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다음날 하락이 나왔지만 손절가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요 초록 색깔 구간은 홀딩과 눌림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하고 다음날 하락이 나왔지만 손절이 아니라 홀딩 자리였다. 이때 추천했을 때 바로 매수 안하고 1차 매수만 하던가 다음날 음봉 기다려서 매수해도 되니까 손절가 확인하시고, 손절가 위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리딩을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손절을 하면 안됐다, 손절을 했으면 리딩을 따라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돌파 기준으로 11%, 눌림 기준으로 22% 수익이 나왔고요. 여기 리딩 보시면 동영상 제공해드렸고, 7,550원 위는 매수 홀딩 구간이다, 이탈 시에는 잘라라, 손절을 하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다,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종목 스토리를 보면 20일에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사업 기대감에 상한가가 나왔고, 추천한 다음날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원전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커지니까 미국 원전 업체가 소송을 거는 거죠. 수주를 방해하려고. 근데 또 과거와 달리 독자 기술을 확보를 했고 특허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에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이 반박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했던 종목이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같은 뉴스,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그리고 협력의향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물론 이 협력의향서 체결이
곧 원전 수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계속 원전은 호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G2파워 차트 대응 안하고 소송 악재를 보자마자 시초에 손절가 위에서 손절을 하고 수익을 놓쳤다. 시초에 짤하고 잘랐다는 뜻이죠. 손절했다는 뜻. 근데 이런 대응도 괜찮습니다. 악재를 보자마자 손절가 위에서 빠르게 약손절하는 거 괜찮아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 악재를 덮는 앞에 설명한 호재가 떴을 때 재접근도 빠르게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민하게 호재와 악재를 넘나들면서 반복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원자력 관련주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길게 좋다고 해서 크게 수익권이 나왔고요. 미친 상승이 다 나왔죠. 대개의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도 계속 호재 만발입니다. 근데 주가는 가짜 반등 주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게 올해 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고 돌파 기대를 낮춰라.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 기대를 낮춰라 라고 리딩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대치는 낮춘 상태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단기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짜 반등 조심하면서 한 번에 우다다다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낮추고 사고 팔고를 좀 잘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는 박스 형태로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좋다 계속 강조를 드렸고, 지금은 여기서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기대치를 낮춘다.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 지금 여기서 물리고 본전에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차고 넘치겠죠. 그게 다 저항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건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호재가 만발이지만 그 호재만 믿고 무작정 홀딩하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고 호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면 향후는 좀 너무 장밋빛을 바라지 말고 이러한 하락, 정석 하락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카는 10월 초에 추천을 했고 역배열 돌파 확인한 자리에서 바로 추천드렸죠. 손절은 15,000원 드렸고, 얘도 G2파워처럼 추천하자마자 약수익 주고 바로 빠집니다. 크게 빠졌어요. 근데 손절가는 이탈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지켰기 때문에 15,000원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했다. 그리고 요 밑에서도 매수가 가능했다. 요 구간이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카를 손절한 것도 리딩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 위에서 개별로 대응을 하신 거고, 여기서는 홀딩과 매수를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주고 기대 수익이 큰 자리 15,000원 이탈했다면 신저가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손절을 짧게 해줘야 되고요. 이제 지켰으니까 수익을 좀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어야 하는 거죠. 돌파 기준으로 30%, 눌림 기준으로 40% 반등이 나왔고, 여기가 추천했던 자리, 얘도 밥동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밥동이 나오고 있고, 오늘 21선을 처음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기 종가상 21선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좀 큰 조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작게 W 반등 주고 21선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큰 W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W를 생각하면서 15,000원까지 빠지는 거 다시 또 경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이탈하면 17,800원 이탈하면 15,000원 부분까지 빠질 확률이 크다고 했죠.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는 또 반등을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여백이 작아서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노려보자. 그러면 큰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큰 박스 대응하시고 15,0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보유자는 여기 밑에 반등 누려보시고 수익자는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노려보도록 합시다. 다음 루닛 최근에 이틀 전에 추천했죠. 소카랑 같은 자리에요. 소카랑 역시 같은 신규 상장주고 박스 돌파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역돌초 18,900원 18,900원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지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소카랑 동일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2일 만에 11% 상승이 나왔죠. 근데 분봉상 너무 빠르게 팍 튀었다가 하락을 해서 자동 매도 걸어두지 않았으면 매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딱 튀자마자 제가 키워드 알람 카톡 키워드 알람 드리긴 했는데 그거 보고 했더라도 놓쳤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거는 좀 아깝게 됐죠. 까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됩니다. 18,9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니까 또 요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내년에 일정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다보스 포럼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얘가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인데 유일하게 AA 등급을 받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술 가치가 높다 이거죠. 그걸로 요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거고 미래에도 이제 밥똥 나오고 다시 또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A프로젠 이거는 분봉이고 며칠 전에 완전간에 호재가 있었죠. 완전간에는 암세포를 모두 다 사멸했다라는 호재고요. 아주 강력한 호재입니다. 앱클론이 이걸로 상한가를 갔었고요. A프로젠도 같은 뉴스가 떴을 때 제가 단타 추천드렸고 최대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쉽게 상한가 마감은 하지 못했고요. 그때 리딩할 때도 완전 간해가 떴지만 상한가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호재가 떴다 하더라도 상한가 갈만한 강력한 호재라도 상한가를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윗꼬리를 주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면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크게 윗꼬리 주고 빠졌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면 이후에 또 본전이 오긴 했지만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큰 호재라고 해서 큰 비중으로 무리하게 시장가 추격 이런 건 자제를 하셔야겠고요. 이때 장중에 20% 수익 내고 최대 20% 수익 내고 종가에 또 재추천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 추천. 요게 차액 실현이 아니라 매물서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 완전간의 힘을 믿고 강력한 호재니까 조정 주면서 더 갈 거라고 분석을 드렸던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손절을 좀 짧게 드렸어요. 회색으로 손절가를 드렸고 이탈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손절가를 회복을 했죠. 초록 색깔에서 21선도 같이 회복을 했고 요때 이틀간 계속 A프로젠 회복하고 있다 사인을 드렸고 요때 재매수 했으면 수익이 또 나왔고요. 수익을 보신 분은 여기 저가 830원까지 버텨보겠다. 그냥 여기까지 버텨보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 지키면 홀딩 하겠다 선택하신 분, 좀 길게 보시는 포지션. 그 다음에 회복시 재매수 하신 분들, 이분들만 수익이 났고, 손절한 분도 있습니다. 손절하고 뒤에 재접근 안 했으면 좀 아쉽게 됐죠. 이탈하고 가서 좀 마음이 아픈, 하지만 수익 내신 분들도 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여전히 21선 위에 있습니다. 짧게 보실 분들은 21선이나 최근에 저가, 음봉 저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830원 보시면 되고. 다음 라운피플, 오늘 시초에 시초인가 아침에 하여튼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즘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이 약세를 쭉 보여주다가 21선을 회복하는 구간에서 급등이 팍팍팍 나와주고 있습니다. G2파워가 첫 번째 주자였고, 두 번째로 노터스 공구음원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에 또 실리콘2도 상승이 나왔죠. 전부 다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명확하게 있다. 그것은 무증 종목이었다는 거. 무증 약세 종목들이 순환 강세가 나오고 있다. 전날에 실리콘2도 요 구간에서 추천하고 상한가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런 타점들 쭉 내려오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21선 회복하고 올라온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역회된 숄더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쌍바닥으로 올라왔고요. 다음 실리콘2, 어제 분봉이고, 눌림 매수 돌파 매수 드렸는데 돌파만 두 번 체결되고 올라갔고, 오늘 또 추가로 상한가 다음날 쉘프로 고가 나왔죠. 분봉을 보면 역시 똑같아요. 무증 약세 쭉 나오고, 21선 처음으로 회복한 자리에서 장대 양봉 터졌죠. 요 자리 타점을 기억하시고 팍 튀어줄 때 잘 노려볼 수가 있어야 한다. 혹은 미리 잡고 기다리던가. 손절이 짧아요. 이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둔다면 손절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선침해 두는 것도 좋죠. 다음 신라젠. 신라젠은 올라가는 거 그냥 보내줬고, 고점 음봉 윗꼬리 들 때 가급적 전량 매도해라. 기존 보유자분들은 제자리까지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000원쯤에서 반등 예상, 차트 분석으로 반등 예상을 드렸고, 이때 음봉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18% 상승. 근데 이것마저도 가짜 반등으로 생각하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튀고 빠질 때 잘 챙겼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또 음봉 나오면서 이만큼 빠졌죠. 요 라인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이탈하면 9,000원대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긴 하지만 요 일정이 잘못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 복불복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최악으로는 이 흐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 조금 빠지고 요 반등 나올 때 많이 속습니다. 요 구간이 요런 구간들이거든요. 이렇게 가짜 반등 주고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엄청 경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차트가 보일 때는 여기 이전에 저점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자. 지금은 여기 이탈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신라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매도 못하고, 워낙 크게 물려있다 보니까 매도 못하고, 차마 매도를 못하고, 이렇게 크게 올라왔지만 매도 못하고 계속 존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 최악의 흐름이 나온다면 또 엄청나게 기회비용 상실이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분할 매도라도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여기를 지키고 크게 양지사처럼 전고 돌파하고 쭉 크게 올라가기를 기원할게요. 다음 코오롱 티슈진, 얘는 아쉽게 2일차에 고점 찍고 빠지네요. 신라젠도 3일차에 음봉 윗꼬리 찍고 빠졌고, 티슈진은 2일차에 음봉 윗꼬리 찍고 빠집니다. 오늘의 시가 이탈했고 전일 종가도 이탈했고 주요 지지를 다 이탈하면서 크게 빠졌고, 여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여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빠르게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거래 재개하는 종목들은 가급적 3거래일 내로 전량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위로 가면, 자, 거래 재개가 되고 주가가 위로 간다. 위로 가면 홀딩 하다가 추세 꺾이기 시작할 때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고요. 근데 거래 재개되고 상승 실패하고 바로 빠진다. 그러면 쭉 빠지는 거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도중에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죠. 다음 코오롱 관련주들, 코오롱 하나만 설명할게요.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티슈진 거래 재개 기대감으로 역배열 돌파 초입 나올 때 노란 색깔에서 추천을 했고 최대 55% 선반영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쭉 빠지고 있죠. 역시 동일하게 M20이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더 빠졌고요. M10도 계속 빠지고 있죠. 거래 재개 종목이 신라젠이 상한가 같지만 100% 올라갔지만 M2에는 하락이 쭉 나왔고, 코오롱 티슈진이 50%나 올라갔지만 코오롱 그룹주들은 역시 동일하게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쭉 나왔습니다. 이게 정석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을, 단순한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이, 다음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이 패턴을 설명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1대1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매우 간단한 패턴인데,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인데 이걸 모르고 당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치를 한껏 높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실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수준이 유치원, 초등학생 막 이런 수준인데, 막 한 종목에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고 물방하고 그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더욱이 지금 미친 개하락장인데, 현재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예 현금이 없는 분들, 현금 비중 조절 실패해가지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도 공부는 놓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락장에 이 경험치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내공을 쌓아야죠. 그래야 상승장이 더 크게 벌 수가 있어요. 남들 상승장에 100만원 벌 때 우리는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회복을 해야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신 거니까 반드시 다음 상승장까지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올해에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M2N이나 코오롱 그룹주들은 계속 하방, 가짜 반등 주면서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손절을 하고 일정주나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들고 있어봤자 계속 기회비용 날리는 거니까. 전량 매도 못하겠으면 절반이라도 손절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너무 과하게 또 음봉 연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음봉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또 가짜 반등 한번 윗골이 나올 때 그때 정리하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 EN 플러스,
9월 말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돌파 40, 눌림 60%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오버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요 구간처럼 밥을 많이 먹었고 이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빠지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해야 되죠. 지금도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이 보이면 찹찹찹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5일선 이탈하고 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항상 장대 양봉이 터지면, 급하게 터지면 당연히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늘 경계를 하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오픈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리지 유튜브로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 보시고 방 입장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닛, 소카 이렇게 상세 양식 다 드려요. 현재 차트가 어떤 자리인가, 재료가 일정이 어떤 게 있는가, 재무는 어떠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험 요소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위험 요소 다 알려드리니 무료방에서 도움받아서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추천주는 무시하시고 객관적인 요런 뉴스 있죠, 뉴스나 속보 같은 거 받아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상승 이후 하락 이후 속보 다 알려드립니다. 다음 전일 시의 상승 종목들 볼게요. 탑머티리얼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181억원 공급 계약 체결, 고가 상한가, 종가 21%.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여기 전고점 38,3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의 시가 33,6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FSN 시간의 상한가, 이거는 전일에 12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반짝이 나왔다가 오늘 또 연속 시간의 상한가로 반짝반짝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죠. 오늘도 장중 돌파만 했지 종가상으로 4,700원 안착을 실패했네요. 종가상으로 4,700원을 반드시 안착을 해야 되고, 실패하면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한번 크게 튀었다가 제자리 빠졌죠. 지금도 크게 튀었다가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침체 구간이 기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크게 오른 건 항상 경계를 하자. 다음 네온테크 시의 9%였고 윤석열이 미래교통수단 조기상용화 언급 4,000원 장기 2평 4,0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다음 베셀 같은 섹터고 시외 6%, 얘는 482선 저항 5,400원 정도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지금은 요렇게 박스. 본 종목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EV 수성 시외 6%, 사명을 변경한다. 현재 박스 구간이고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습니다. 종가가 여기 위치를 했기 때문에 박스 돌파 실패죠. 여기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고, 자꾸 사명을 바꾸는 거 그런 종목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설명을 하나 드렸던 게 파산 신청을 하는 종목이 있죠. 스마트 솔루션즈. 스마트 솔루션즈는 작전주, 구 에디슨 EV죠. 주가 조작 작전주.
이렇게 크게 튀고 쌍용차 인수 이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고, 여기서 가짜 반등을 엄청 크게 주면서 빠졌습니다. 요게 월봉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바닥에서 엄청나게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닥에서 개급등하고 있지만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은 정지가 됐고, 횡령 배임 뜨고 파산 신청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얘도 이름을 엄청 많이 바꿨죠. 그 에디슨 EV인데 그전에는 세미시스코였고 계속 이름을 바꿔댑니다. 사명을 자주 바꾸는 종목들은 조심을 하자. 자꾸 더러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리딩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운영진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이런 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대형 업체가 전문가를 많이 바꿔대죠. 특정 전문가한테 손실이 나면 다른 전문가 소개해주겠다. 근데 다 그놈이고 계속 돌려막기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와이즈 버즈 시외 6%였고 삼성전자와 틱톡이 음악 플랫폼 출시 소식을 했다. 이에 광고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고가 28%, 종가 9%, 크게 반짝이 나왔네요. 얘도 단기에 너무 미친듯이 7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월봉은 계속 역배열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전일 시외 상승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확률이 높다 살펴봤고요. 10월 26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권리락 착시 효과로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 형지 INC, 세토피아, 형지랑 가스텔 바작이랑 동테마인데, 가스텔 바작이 7월에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었어요. 무상증자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비릭스도 오늘 20% 종가 마감했죠. 얘도 7월에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었고요. 가스텔 바작이랑 동일하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급계약, 호실적. 일반적으로 공급계약이나 실적은 반짝 상승 확률이 더욱더 높죠. 근데 SC 엔지니어링 얘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이유를 두 개를 꼽아 보자면, 워낙 낙폭이 심했던 바닥주였고, 두 번째로는 시총이 400억대예요. 근데 공급계약을 시총을 뛰어넘는 600억대를 체결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공급계약을 보실 때 시총 대비 얼마나 체결을 했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총을 뛰어넘는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까 항상 무리하게 좋은 내용이 떴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다. 우진 INS 57억원 공급계약,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전일 시외 상승이고 매출이 1조를 넘었다. 매출은 21% 상승한 1조, 영업이익은 122% 늘어난 740억대. 자, 내용으로 보면 얘도 상한가를 가야 돼요. 근데 겨우 고가 13%. 일단 대형주죠. 시총이 9천억. 소형주가 더 팍팍팍 잘 튄다. 잡주가 잘 튄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 2차전지 리튬 탑머티리얼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이거는 공급계약. 삼양 SNC 전기차 2차전지 드라이룸 수요 급증, 트랜스미터 독점 시장을 뚫었다. 독점 시장을 뚫었다. 이 키워드가 강력하네요. 이걸로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죠. 다음 원익 PN이 폐배터리 활용 전기차 충전기 대기업과 공급계약 협의 중이다. 이거랑 별개로 NS랑
인수합병 내용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 TSI, 카카오 화재 때문에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속도가 붙었다. 최근에 여러 번 윗꼬리가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SL 바이오닉스, 얘는 관리 종목이죠. 관리 종목은 조심하시고. 다음 마그나 관련주, 마그나 전기차, 미국 7천억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다 발표. 이게 대성파인텍, 에코캡, 현우산업 크게 윗골이 나왔고요. 제약 관련주, 펜젠, 빈혈 치료제, 필리핀 분목 허가 획득, 세온이 NC, 피부암 치료기기, 미국 FDA 승인, 안국약품, 대장암 진단키트 개발 박차,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이 있고 기술 이전 논의. 이거는 최근에 파동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는데 선반영 상승일 수 있으니까 이후에 재료 소멸 하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WSI 인수합병 통한 신사업 진출 추진 소식. 다음 에이프로젠 그룹주, 최근에 완전간의 호재로 크게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완전간의가 아니라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성공 시에 연간 8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이 호재로 또 크게 윗꼬리가 나왔고요. 다음 방사능 치료제, 러시아 핵전쟁 훈련 공식 통보를 하면서 한컴 라이프케어, 한창산업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얘네는 튀어주고 빠지고 반등 나올 때 괜찮다고 관종 추천을 드렸는데 한창산업은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상승이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고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압수수색 돌발 악재 뜨면서 여기 이탈하고 푹 빠졌다가 오늘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좀 아쉽죠. 압수수색 때문에 급락이 나와가지고 약수익에 그쳤거나 손절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돌발 악재들이 항상 주식에는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 잘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다음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 12월 초에 출시 계획이다. 실적은 악화인데 주가는 이것 때문인지 올라갔고요. 위믹스 달러 발행 이슈도 있었고. 다음 개별 상승 테마, 한진중공업 홀딩스 합병 결정, 큰 호재죠. 큰 호재인데 결정에는 항상 반짝 상승 확률이 크기 때문에 크게 윗꼬리가 나왔고, YG버즈 어제 시외 상승이었고, 라운피플 무중 약세 후에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노터스, 공구먼, 실리콘투처럼, FNS 이것도 시외 상승이었고 유상증자 결정으로 3자 배정 유증 결정으로 반짝. 모헨즈 새만금 관련 1조원 투자, 리더스 투자 오세훈이 1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근에 아이빅 임명이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음 나머지는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 10월 26일 시간의 특징주, 지하이텍 8.5% 2차전지 전세계 유일 복합 소재를 개발 성공했다. 18일 뉴스고, 이거는 역배열 돌파 직전에 월봉입니다. 여기서 제가 타점 한번 언급드렸고 40% 상승이 나왔죠. 40% 상승 나왔다가 빠지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명확히 보이고 있죠. 일봉의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요때 121선 돌파하려는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 직후에 바로 40% 상승
시원하게 밥동이 나왔네요. 밥동 나오고 또다시 밥을 먹고 있는 중. 또다시 똥을 싸는 걸 경계를 해야겠고요. 올라가는 파동도 크지만 내려가는 파동도 크다. 자꾸 N 패턴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요때 24일에 단타 추천하고 수익 한번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N으로 반등이 한번 있었고요. 여기도 N이고요. 자꾸 N이 보입니다. 이렇게 N. 요 패턴을 보고 여기서 추천하고 수익 한번 내드렸고, 지금은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시간으로 4,500원까지 올라갔고, 종가상 4,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윗꼬리 가격인 4,950원. 여기 하단 이탈하면 크게 빠질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냥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손절 놓치면 이전처럼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리더스 기술 투자 8.3% 12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모든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 3자 배정.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시총은 600억대. 동전주 쓰레기네요. 이때 관리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관리 종목은 벗어났고, 월봉이 밥동 계속 나오다가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선주에 엮여가지고, 윤석열 엮여가지고 한번 반등이 크게 있었고, 쌍봉 형태로 이탈하면서 죽었네요. 지금 또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오버슈팅이 나왔다. 동전주니까 올라갈 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요. 근데 동전주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막 정지되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앞에 말했듯 이런 파동 이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고, 일단 종가, 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종가 550원이 481선 가격이랑 일치하기도 하고요. 여기를 2차 지지로 잡으시고, 내일 시가를 1차 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일 시가나 저가 550원은 2차 지지, 다음 500원은 이제 3차로 잡던가 4차로 잡으면 되겠죠. 4차로 잡을 거면 중간 값인 525원 넣어주시고, 오늘의 윗꼬리 가격인 592원 안착이 중요하고, 관심을 끄시길 추천드릴게요. 동전주는 아무리 크게 가든 말든 관심을 끄자. 보유자분들은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신라전에 설명을 계속했던 것처럼 튀어주고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튀어주고 빠질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겼어야 한다. 각 구간에 이런 파동이 있던 구간도 다 똑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 그래도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고, 아니면 계속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윤석열 이슈가 있을 때 매수하고 물려 계신 분들, 이때 튀어주고 빠질 때 손절을 하지 못해서 또 엄청나게 기회비용을 잃었고, 이번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면 지금 매도하지 못하는 걸 엄청 후회하겠죠.
그거는 만약에 안착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고 빠질 때도 동일하게 본전 생각 버리고 손절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팜젠 사이언스 6.7%, 세계 최초 자폐증 치료제 FDA 승인, 그리고 경영권 분쟁 루머가 있고요. 경영권 분쟁은 호재죠. 이제 요 경영권 싸움이 일어나면 양쪽에서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좋은 거니까 주식 매수세가 붙을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이 분쟁이 붙었다고 해서 다 크게 가는 건 아니지만 화천기계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크게 가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항상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쌍봉이탈로 다 빠졌죠. 일단 팜젠 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이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루머가 돌고 있는 거고, 월봉은 시원시원하게 오르고 제자리까지 밥동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늘 강조하는 급등 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정석 패턴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다이빙을 그냥 일자로 해버렸고, 크게는 역배열 아직 저항을 뚫지 못한 상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역배열. 이때도 제자리 많이 가고 있죠. 지금도 파동이 큼직큼직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역배열 끊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 전고점 저항 8,000원 후반, 그 전에 241선 8,300원 저항도 있고요.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보시면 되겠고, 박스 여기 상단 전고점은 481선 저항이랑 겹치죠. 주요 저항 두 개, 그리고 주요 지지는 오늘의 저가가 121선이랑 겹칩니다. 7,470원. 다음 밑으로 61선이 7,000원 정도에 있고요. 61선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대양봉의 시가, 이렇게 크게 지지는 3개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지지는 당연히 신저가 가격, 좀 큼직큼직하게 본 거고, 파동이 지금 큰 박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가 여기까지 가든, 뭐 여기 241선에서 걸리든, 이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내려오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박스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고 떨어지면서 쭉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자. 종가상 9,000원을 안착해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SG 글로벌 4.7%, 김동연 관련주고요. 이재명 지금 대장동 사법 리스크 계속 시끄럽죠.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월봉은 역배열로 현재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1,000원 여기서 쌍바닥 찍고 반등 시도 자리. 근데 성공하면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일봉은 121선 최근에 저항을 받다가 최근에 돌파 안착을 확실하게 해줬고요. 이제 121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21선이랑 오늘의 저가랑 근사치니까 오늘의 저가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1395원 여기를 1차 지지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2차는 1300, 다음은 1215원 장대 항공 시가,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241선 1700원, 다음 481선 1900원 이렇게 위로 주요하게 지지 2개. 얘도 최근에 급등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겠죠. 항상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여기서 또 추가로 더 갈 확률은 20% 30%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70% 80%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계속 갈 거라고 보면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가급적 올라가면, 낮은 확률로 올라가면 그냥 보내주고, 높은 확률로 빠지는 걸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를 실현한 게 화천기계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눌림 반등 추천. 양지사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눌림 추천. 신라젠 추격 안에 기다려 빠지는 거 눌림 추천. 이렇게 눌림 추천이 가능하다. 다음 삼성 스펙 7호 3.5% 신규 상장주고, 오늘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반등 좀 나오고 시간외로 또 약상승. 신규 상장주라서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가 12,65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지키면 홀딩 해보는 걸로. 삼성전자나 좀 볼까요? 삼성전자 61선 기준으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가 여기 주황색깔 선에서는 종가 살짝 안착했는데 다음날 이후 바로 또 이탈이 나왔고요. 오늘은 캔들의 시가가 61선 위로 명확하게 딱 안착을 해주면서 역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요. 이제 6만원이 121선 저항대예요. 그리고 또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하죠. 6만원이 월봉 볼게요. 이거는 밑꼬리 기준이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보면 요 6만원대가 추세선 하단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회복해주는 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요즘 주가가 있을 때 삼성전자는 요 추세선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다, 6만원 정도까지 빠지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6만원까지 빠지면 1차 매수 생각해보자, 지금 잡는 거는 좀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6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일단 너무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일단 변곡점에 왔다, 이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1선 기준으로 아주 좋은 흐름으로 돌렸다. 자,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겁니다. 삼전도 빨리 시원하게 회복을 해주길 바랄게요. 다음 스킨앤스킨 3.3%. 오늘 뉴스는 없고, 최근에 라미 화장품 제조 흡수 합병 결정 상한가. 합병은 항상 큰 호재다. 근데 얘는 동지연주죠. 상패 위기도 한번 있었고,
동전 주니까 관심 끄시고, 자, 이렇게 거래 재개되는 3거래일 내로 전략 매도 하라고 합니다. 항상 모든 거래 재개 종목 똑같아요. 신라젠이든 코오롱 티슈진이든 어떤 종목이든 거래 재개되고 상승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홀딩 하다가 언젠가 꺾일 거 아니에요. 꺾이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전략 매도 주시고, 만약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 그럼 하락할 때도 분할 매도 하면서 전략 매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킨앤스킨도 요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고 치웠어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정리를 안 했다면 지금 계속 기회비용 잃고 괴롭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거래 재개 종목 다 요 대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거래 재개 종목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동전주 워낙 가격이 싸고 바닥이다 보니까 합병 결정에 크게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파동이 커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 파동을 버티기가, 이 파동 안에서 수익을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든 말든 신경을 끄시고, 일단 지지는 242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318원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지금 잡혀있다 보면 되겠네요. PM풍년 3%, 김동연 관련주, SG글로벌이랑 같은 이유,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사이익, 월봉은 박스, 이렇게 W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7,000원이 박스 상단 저항대네요. 7,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7,000원쯤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다. 일봉상으로는 7,3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7,000원대에서 요 라인에서 자꾸 저항 맞고 떨어지죠. 좀 올라오면 또 크게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지지는 5일선 봐야 되겠죠. 5일선이 6,400원, 오늘의 저가도 기준이 됩니다. 6,600원 정도. 좀 널널하게 볼 거면 5일선 대응하시고, 그다음 11선이 5일선이랑 너무 많이 모아러져 있죠. 이때는 다른 기준으로 24일의 시가 5,900원 중간 지지 보시면 돼요. 최근에 급등이 컸기 때문에 제자리똥을 조심하자. 다음 코오롱 티슈진 2.9%, 오늘 급락이 나왔죠. 50% 오르고 음봉 윗꼬리 뜨고 시가 이탈하고 종가 이탈하고 크게 빠졌고, 고점에서 추격했던 분들은 하루만에 마이너스 25% 당했습니다. 일단 얘는 관리 종목이죠.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는 게 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신라젠보다도 더욱더 길게 보유가 좀 위험하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저가 18,500원 이탈하면 또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2850원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신라제는 눌림 추천을 드렸죠. 근데 코오롱 지슈지는 눌림 추천을 주지 않을 거예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혹여나 물리고 이제 또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할 거다, 뭐 손절을 좀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손절을 못하고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자리, 위험한 종목에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며칠 매매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초보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안 하거든요. 물리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손절 안 하고 홀딩하는 경우가 대반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동전주 이런 위험한 것들은 가급적 피하자. 가든 말든 그냥 관심을 끄자. 공부용으로만 보자.